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T나 죽었지만 현금보다는 아직 주식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3분기가 이제 끝나고 4분기가 시작이 됐죠. 3분기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무려 2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월가 스트래티지스트들의 자산 배분 선호도 변화 지표가 아직까지 중립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대다수의 전략가가 주식의 비관적인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기를 자신들도 바라고 있지만은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심리 지표가 항상 역발상 작용을 해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BOE에 따르면요, 이런 이 심리 지표가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20년대 강세장에 모두 다 주식 비중 축소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이후에 강세장이 나타났다. 즉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지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같은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도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현금의 가치가 최근에 많이 좀 높아진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현금 대비해서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 추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단 1%포인트만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현금 보유를 추천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0.9%포인트가 높아지면서 3.7%까지 오르기는 했지만은 지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의 평균치 10.5%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금보다도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 월가의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은 4분기 그리고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일까요?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보니까 굿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4분기 그리고 또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심리는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이 4,200에서 4,000으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4,300에서 3,850으로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각각 최근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 따르면요. 낙폭이 깊을수록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에 반등폭도 컸다라는 점에 저희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1년간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25%에서 30% 정도 하락할 시에 향후 1년간의 수익률이 20%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현재 S&P 500 지수가 바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25.6%나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데이터를 이 기관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히든카드가 중간 선거다라는 얘기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CFRA라는 기관에서 지난 1926년 후에 1월에서 9월 달까지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4분기의 상승 확률은 평균적으로 55%를 미치지 못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중간 선거해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이 80%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중간 선거 불확실성이 거치고 시장조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월 말에 9.6%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역대급이라더니 테슬라의 인도지표가 좀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8%나 급락을 했는데요. 주말간에 나왔던 3분기 인도지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36.5만 대를 생산을 했고 34.3만 대를 이번에 인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였던 36.4만 대는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부 이메일로 좀 공개가 됐었죠.
매우 높은 물량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단 한 38만 대 정도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부진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 독일과 텍사스 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원들의 회사 이탈, 또 원자재값 상승 등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도 지표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적인 전기차로의 전환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관론을 좀 유지를 했지만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론을 좀 견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실망스러운 지표가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는 다소 좀 싸늘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굉장히 좀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쏘쏘.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밝지만은 않지만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소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3분기 인도 지표가 좀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연간 목표치 달성은 힘들어졌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50%씩 성장한다라는 장기적인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3분기 지표가 다소 좀 미스가 나오면서 이 같은 연간 목표치를 채우려면은 4분기에 50만 대 육박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인도량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컨센서스는 47.7만 대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는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unlikely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인도 대수 예상치를 37만 대 이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3분기가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4분기도 저희가 또 경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도 인도에 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47.5만 대를 자신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간 목표치 달성에 당연히 좀 실패를 하겠죠. 이런 기관들의 의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쏘쏘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 기대를 좀 할 만한 요소도 남아있기 때문인데 왜냐면은 수요 부진이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시장도 좀 안도를 할 수가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실망스럽기는 했지만은 뭐 세상이 끝날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던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래도 전반적인 마진 개선세가 뚜렷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전기차 전문 매체죠. 일렉트릭에 따르면은 이번에 생산과 인도 대수 간에 2만 대 정도의 괴리가 좀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것이 재고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팔렸지만은 지금 좀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지표도 생각보다 좋았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시각도 남아 있다라는 점도 테슬라 관련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